요렇게 뽑혔는데 뭔가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랑 좀 다른데 내가 한번 이거 프롬프트를 좀 찾아봐야겠다. 요걸 지우고 얘를 이렇게 붙여 넣어서 근데 이거 되게 퀄리티 좋다. 이 프롬프트 박사들이 다 있네. 안녕하세요, 뻘정소의 뻘짓입니다. 이번에는 인텔이 미출시한 그래픽카드를 가늠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를 가져왔는데요. 엔비디아엔 지포스, AMD엔 라데온이 있다면 인텔에는 아크가 있죠. 개인적으로는 아크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엔비디아, AMD가 워낙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야 좀 긴장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제가 진짜 극초기부터 관심을 가졌고 막상 패를 까보니까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랬죠. 특히 이번 아크 게이밍 외장 그래픽카드는 단 두 종만 출시가 됐잖아요. B570이랑 B580. 그것도 출시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좀 애매했고, 심지어 이거 둘 다 포지션 자체가 보급형, 중급형 라인업이에요. 그래서 요즘 보면 오히려 노트북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아크 아키텍처를 내장 그래픽으로도 활용하니까 뭐 성능이 굉장히 높아서 반응이 좋다고. 어쨌든 아크 외장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여러 루머가 있었는데 이 B580 기존 라인업보다 더 상위 고급 제품이 나온다, 안 나온다?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. 만약 나왔다면 네이밍상으로는 B770이 되었을 거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뭐 포착되고 했었는데 취소된 것 같아요. 대신에 요게 나왔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인텔 아크 프로라고 작업용 라인업이에요. 얘는 인텔 아크 프로 B70입니다. 올해 4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녀석이에요. 미국에서 사왔거든요. 949불 주고 하나 한 140만원, 관무가세 포함하면 150만원 정도 줬어요. 상단엔 아크 프로용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. 이거 그 게이밍용은 거의 다 파란색으로 넣어주던데 이건 그 작업용, 고급용 라인업이라 그런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, 뭐야, 한국에 출시도 안 했는데 한국어 주의가 있네? 표면이 뜨겁습니다, 만지지 마십시오 래요. 그리고 안쪽에 그래픽카드 본품이 있는데 참고로 이게 그 AIB 파트너사가 만든 제품이 있고 인텔 공식 레퍼런스 제품이 있는데 저는 레퍼런스 제품을 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인텔 공식 포장이에요. 이 작업용이라 그런가 뭔가 깔끔하게 멋은 없다잉. 그리고 뭔가 이 비닐이 접혀있당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접히게 돼 있어. 어우씨, 뭐 뜯어졌어. 뜯은 김에 뜯어봅시다. 이렇게. 뭐야, 왜 이렇게 넓은 봉투를 줘? 별의별 거에 되게 불만이 많죠. 자, 그래픽카드를 뜯어보면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생겼고요. 요건 뭐야? 응? 이게 그냥 플라스틱 커버 같은 건 줄 알았더니 펜이 이렇게 있으면 동그랗게 다 뚫어놓지 이거를 왜 여기를 막아놨지? 이게 보통 서버 4개 꽂히고 아니면 이제 데스크탑에 꽂히더라도 여러 개 꽂히니까 요런 블로워 형태가 더 효율적인 건 맞거든요? 근데 이거 왜 막혀있어? 진짜 아시는 분 있나요? 요즘 트렌드는 이건가? 봐봐, 얘네들 다 뚫려있거든요, 보통은. 모르겠네?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파란색에 깔끔하게 인텔 아크 B70이라고 적혀있고요. 디자인 자체는 되게 깔끔해서 마음에 드는데요? 이렇게 딱 세로로 꽂혀있다 하면 봐봐,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? 그쵸? 전반적으로 군더더기가 없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엣지 준 게 의외로 꽤 잘 어울리고요. 그리고 요 렉에 꽂히기 때문에 요런 공기 구멍 같은 것들도 잘 뚫어져 있고, 그리고 전원은 8핀 하나로 봤습니다. 디스플레이 포트는 DP 4개로 HDMI는 따로 없고요. 보통 그 작업용 그래픽카드에는 HDMI를 안 넣어주더라고요. 왜냐면 그 HDMI 하나 넣을 때마다 그 라이선스비를 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작업용이니까 안 넣는 것 같아. 사실 기술적으로는 DP가 대역폭이 더 넓거든요. 일반 그래픽카드에 HDMI 넣어주는 이유는 호환성 때문에 그래요. 뭐 TV나 이런 거 좀 다양하게 쓰는 기기들이 다 HDMI니까. 근데 얘는 작업용이니까 너 그런 거 필요 없지 하고 그냥 DP만 넣어준 거죠. DP는 공짜거든. 어쨌든 요 그래픽카드랑 미발표 그래픽카드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 보통 그래픽카드는 풀칩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라인업을 정해요. 라데온을 예로 들면 나비 48이라는 풀칩이 있는데 여기엔 4096개의 코어가 있거든요. 이걸 다 쓰면 RX 9070 XT, 3072개만 쓰면 커츠비 RX 9070 GRE가 되는 거죠. 이런 장점이 칩을 생산하다가 코어 몇 개의 분량이 낮다. 근데 나머지는 멀쩡하다? 그럼 분량난 부분만 비활성화해서 하위급 그래픽카드로 팔 수 있다는 거죠. 알뜰하죠? 거꾸로 말하면 아무런 분량이 없어야 하는 풀칩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겠고요. 인텔 아크도 똑같아요. G21이라는 칩이 있는데 이걸 다 쓰면 B580, 좀 덜 쓰면 B570이 되는 겁니다. 아니 그럼 아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 거 아니냐?
G31이라는 보다 상위의 풀칩이 있어요. 근데 지금까지 그 루머상으로만 존재했거든요. 이 B70 프로는 G31 풀칩이 들어가 있습니다. 즉 게이밍용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게이밍용으로 쓸 수도 있고 결국 취소가 된 B770의 성능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스펙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요. B580은 2560개 쉐이더, B70 프로는 4096개의 쉐이더를 가지고 있으니까 체급이 1.6배 정도 훨씬 큽니다. 다만 아무래도 게이밍용으로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감안해야 될 게 TDP가 좀 낮게 세팅돼 있어요. 그래서 클럭도 다소 낮고요. 아마 게이밍이었다면 이제 전력이랑 클럭을 좀 더 높게 세팅했을 테니까 성능 향상의 여지는 좀 더 있다고 보면 되겠죠. 타임스파이 벤치마크 점수 먼저 보여드리면 18,000점 가량, RTX 5060 Ti와 5070 사이에 있는 점수고요. 근데 아크가 그 타스 점수가 실제 게임보다 좀 더 잘 나오는 성향이 있긴 해요. 그래서 실제 게임 성능은 아마 좀 다를 거고, 레이트레이싱 벤치마크인 포트로얄도 보면 여기서도 5060 Ti와 5070 사이에 있는데 좀 더 5060 Ti로 가까워졌죠. 아무래도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다소 떨어진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FHD 대상도 배그인데요. 가운데 아크프로 B70, 왼쪽에 RTX 5060, 오른쪽에 RTX 5060 Ti를 배치했습니다. 근데 역시 그 3D마크 점수보다 실게임 성능이 좀 아쉽긴 하네요. 5060 Ti가 아니라 한 급 아래인 그냥 5060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. 고사양 게임인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볼까요? 여기선 좀 강세가 있는데요. 특히 모넌이 최상 오브를 하면 FHD에서도 프레임을 많이 먹는 게임이거든요. 그래서 8GB 프레임으로는 부족해서 서터링이 생기니까 하위 1% 프레임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. 그러면서 여기선 RTX 5060 Ti와 비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한번 RTX 5070으로도 다 돌려봤거든요. 12GB 프레임을 탑재한 5070에선 괜찮더라고요. 엔비디아 쪽에선 10기가 좀 넘게 쓰더라고요. 배틀필드 6에서는 여기선 RTX 5060과 5060 Ti 사이에 있는 듯한 모습.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딱 중앙에 있네요. 콜옵에서는 여기선 또 그냥 RTX 5060이랑 비슷해집니다. 오히려 좀 더 못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. 자, 근데 아크프로 B70은 32GB 램을 가지고 있잖아요. 역시 4K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배그를 보면 아깐 그 5060 Ti보다 못 나왔는데 이젠 좀 더 잘 나와요. 근데 모너는 B70에서 뭔가 버그가 있나봐요. 프레임 20개가 먹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. 분명 게임 옵션은 똑같이 다 해놨는데 아까 그 FHD에서도 아크는 20개가 먹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프레임 그러니까 뭐 성능은 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. 배틀필드 6로 와보면 아까는 5060이랑 5060 Ti 사이에 있었는데 4K에선 5060 Ti를 이겨버리네요. 4K 게이밍에선 8GB 램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. 어쨌든 고해상도에선 이론적으로 좀 더 잘 나오긴 합니다. 이거 프레임 찍히는 게 왜 다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찍히는 건 실제로 쓰는 값이 아니라 점유율,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한 수치고요. 그래서 GPU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고, 두 번째로 VRAM이 압축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옵션이더라도 이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면 초록색은 위에서부터 RTX 5070, 5060 Ti, 5060 순서대로고요. 파란색이 아크프로 B70입니다. 이렇게 보니까 아키텍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 게임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, 뭐 FHD에서는 RTX 5060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정도라고 봐야겠어요. 반면 4K UHD 해상도에서는 좀 더 잘 나오는데 지금 순위가 올라간 게 눈으로 바로 보이죠. 아깐 다 3, 4등 했던 게 지금은 2, 3등으로 바뀌었어요. 다만 이게 뭐 4K에서 인텔 쪽이 3D 성능이 더 높게 나온다 거나 하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 쪽이 프레임이 낮아서 엔비디아 쪽이 내려간 겁니다. 그래서 아크프로 B70 게임 성능은 RTX 5060보다는 높고 5060 Ti보다는 10에서 20% 정도 못한데, 아마 뭐 게이밍용으로 클럭 높이고 했으면 5060 Ti보다 살짝 못하거나 좀 비비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G31 칩이 루머상으로 RTX 4070 정도의 성능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보니까 진짜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못 나온 거 보면 가격 경쟁이 안 됐겠죠. 뭐 요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고, 뭐 사실 예의 게임 성능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작업용으로 나온 거니까. 아니 성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작업용이냐? 일단 AI 영역에선 3D 성능보다 VRAM이 일단 많은 게 깡패고요. 엔비디아 쪽을 보면 여긴 쿠다 가속이 있고 깡 성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. 뭐 시장 지배자니까요. 그래서 AMD 쪽이 32GB VRAM 생각하면 가성비인 선택지였죠. 1299불이니까. 근데 인텔은 여기서 더 꺾어서 949불, 즉 이게 가성비입니다. 보니까 클러스터로 많이 어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2개, 4개 연결한 사례도 있고 인텔도 그걸 밀어주고. 한번 실제로 AI 쓰는 것도 보여드릴까요?
자,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꽂아주고 확실히 깔끔하다. 이렇게 나오니까 또 깔끔하게 8핀 하나만 꽂히는 것도 마음에 들고. 자, 한번 전원을 켜보면 오케이, 팬이 돌아가고요. 이게 블로우라도 아마 로드가 적을 때는 그렇게 소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. 조용하네. 자, 이렇게 윈도우 잘 들어왔고요. 일단 제가 사양은 최대한 좋게 세팅을 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CPU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, 메모리는 64기가, 여기 이렇게 아크 프로 B70 그래픽이라고 잘 잡혀 있고, 야, 이 VRAM 봐봐, 32기가. 이게 진짜 장난 아니죠. 요즘 특히 엔비디아가 VRAM이 되게 짜잖아요. 그리고 전용 드라이버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일반 아크 그래픽카드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. 생긴 게 그냥 똑같거든요.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쪽 드라이버 설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보면 지금 인텔 프로 아크 그래픽이라고 돼 있잖아요. 이걸 그냥 아크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도 있다?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뭔가 호환 자체는 둘 다 되긴 하는데 아마 아크 프로 쪽에 뭐 응용 프로그램 최적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있는 거겠죠? 그거 말고는 생긴 게 거의 똑같아요. 특히 이런 게이밍에서의 업스케일링 기능 같은 것들도 다 살아있고 뭐 프레임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근데 그건 없더라고요. 이게 일반 아크 그래픽 카드를 쓰면 성능 매트릭 여기 옆에 오버클럭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.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. 보니까 리눅스에서는 XPU라고 해가지고 뭐 클럭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던데 윈도우에서는 뭐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이 32기가 VRAM 역시 요즘은 AI 작업이 각광받는데 이미지 생성 하나 보여드리면 맞다,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가 이게 또 있어요. 엔비디아는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쿠다 생태계도 있고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AI 라이브러리가 엔비디아 기반으로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범용적으로 호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그래픽 카드에 맞게 커스텀된 컴파일을 써야 되거든요. 근데 만약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? 그럼 직접 컴파일을 하던가,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못 쓰는 거예요. 뭐 그래도 요즘은 이런 스택 같은 것들이 웬만하면 지원이 되는 것 같긴 하던데, 일단 한번 요렇게 옵션 해가지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통 좀 낮은 해상도에서 뽑아서 업스케일링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VRAM을 좀 많이 쓰기 위해서 일부러 좀 뽑을 때부터 고해상도로 뽑아보고요. 프롬프트는 그냥 뭐 적당히 써봤어요. 자, 일단 실행 눌러보자. 그러면 이제 아마 VRAM을 봐봐, 이렇게 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겁니다. 이렇게 25기가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거 테스트용으로라도 돌리려면 VRAM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자, 나왔다.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생성이 잘 됐습니다. 근데 일러스트 이거 그림체가 조금 아쉬운데 요거를 카툰 스타일을 빼고 슈퍼 리얼리스틱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게 실사처럼 나오지 않을까? 뽑아봐. 다시 VRAM 25기가 가량 사용하고 있고요. 요렇게 뽑혔는데 뭐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랑 좀 다른데, 내가 한번 이거 프롬프트를 좀 찾아봐야겠다. 실사 프롬프트 추천. 이런 게 있어. 지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실사 프롬프트 추천을 쳤는데 이걸 찾는 사람들이 이미 있네. 요걸 지우고 얘를 이렇게 붙여 넣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되게 많아. 자, 다시 한번 VRAM 쓰는 거 한번 볼까요? 20기가 가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거 만드는데 전기 쓰니까 지구한테 되게 미안한데? 됐나 보다. 자, 과연? 요렇게. 근데 이거 되게 퀄리티 좋다. 이 프롬프트 박사들이 다 있네. 이 퀄리티가 다른데 아까랑 완전? 그쵸? 그럼 LLM 로컬 모델도 한번 돌려볼까요? 제가 몇 개 다운받았는데 9B, 27B 정도가 괜찮다고 하고 35B 넘어가면 32기가 VRAM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하더라고요. 좀 잘 안 된다고. 일단 9B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? 근데 9B 모델은 16기가 VRAM으로도 잘 될 거예요. 한번 채팅으로 운동하지 않고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줘. 이렇게 한번 보내볼까? 이게 양자화도 많이 됐고 9B 모델 자체가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아가지고 아마 대단하진 않을 텐데, 봐봐요. 지금 VRAM 16기가 먹죠. 왜 답변 온다. 운동 없이도 충분히 체중 감량할 수 있대. 그래서 칼로리 섭취를 적절히 줄이고 가장 중요.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. 당분과 탄수화물 조절하기, 식사 습관 개선하기. 이건 사실 우리가 몰라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게 아니긴 해. 잠깐만, 그럼 이걸 27B 모델한테 물어보자. 이렇게 27B를 불러서 동일하게
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27B 모델은 브램을 거의 다 쓰네요. 시스템 메모리도 일부 이렇게 갖다 사용을 하고 근데 확실히 나오는 속도가 아까 9B 모델보다는 살짝 느리긴 하네요. 얘가 그 가장 대중적인 유명한 그 양자화 모델이거든요. 이게 27B 정도는 돼야지 사실 그나마 실사용으로 쓸만한데 이걸로 막 상업적으로 쓰거나 하긴 어렵겠지만 뭐 간단한 모델이나 이런 테스트 연구 용도로는 충분할 거예요. 어차피 클러스터로 많이 쓸 거고. 한번 내용을 쭉 보면 적정 칼로리 결핍 유지, 단백질 충분히 섭취, 섬유질과 채소 중심 식사, 뭐 되게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. 일반론적인 얘기죠. 한번 이것도 물어보자. 유튜버 뻘짓 연구소, 영어까지 한번 써봐야지. 에 대해서 알아? 오, 뭐야? 뻘짓 연구소는 유튜브에 존재하는 채널입니다. 오, 너 알아? 주제로 한 실험, 도전, 일상과학 콘텐츠?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도전. 이전유석 이거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 환각이야 임마. 결론적으로 인텔 아크 2세대의 상위급 게이밍 외장 그래픽 카드 안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뭐 맨 처음 나온다 할 때가 RTX 50 시리즈 출시 전이었거든요. 아마 이 출시 시기를 놓쳐가지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, RTX 5060 Ti 8기가 MSRP가 379불, RTX 5060이 299불로 나왔는데 같은 칩에다가 비례만 좀 더 달면 900불이 넘으니까 이쪽이 훨씬 남는 장사기도 하고요. 뭐 그래도 차세대 아크가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진 않고, 이제 공식적으로 외장 GPU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거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특히 노트북에 의외로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이 차세대 아크는 계속 나올 겁니다. 특히 요즘엔 UMPC용으로 또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. 이렇게 여기저기서 잘 갖다 써먹는 거 보면 인텔 입장에서도 계속 끌고 갈 만할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플레이어가 계속 있어줘야 돼요. 그래야 엔비디아도 긴장을 좀 하겠죠. 자, 여기서 시청 감사하고요. 그럼 다시 봅시다.